뉴럴링크 처음 설립할 때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이 인류를 언젠가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뇌가 인공지능과 결합을 해서 좀 더 스마트해져야 된다. 최근에 이 뉴럴링크가 보여주고 있는 기술들은 그런 연구자들도 뉴럴링크를 많이 인정하고 있는 2030년까지 약 2만 명의 머릿속에 이 뉴럴링크 칩을 집어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지 않을까?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이용을 해서 웹서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멀티태스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팔과 다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일단 뉴럴링크가 2023년 5월에 FDA로부터 인체 대상 임상시험 허가를 받았고요. 지금 3명의 환자에게 실제 성공적으로 이식을 해서 그 환자들이 생각만으로 마우스 커서를 제어를 해서 게임을 플레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서핑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상생활에서 생각만으로 주변 기기를 제어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거죠. 뉴럴링크가 2016년 여름에 설립이 됐고요. 임상 허가를 받은 게 2023년 여름이니까 불과 한 7년 정도 아주 짧은 시간 만에 많은 일들을 해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뉴럴링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BCI라고 해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우리말로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은 생각이나 의도를 우리가 뇌 신호로부터 읽어내서 주변 기기를 제어하거나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정신적인 상태를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을 의미를 하고요. BCI라고 하는 기술이 역사가 꽤 오래됐고요. 1973년에 처음 개념이 만들어졌고요. 이미 한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뉴럴링크 이전에도 이미 한 20년 전부터 인체 대상으로 여러 가지 실험들이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뉴럴링크가 이 분야의 선구자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다만 기존에는 주로 실험실 차원에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뉴럴링크는 이런 기술들을 현실에서 어떤 상품으로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제 개발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 좀 혁신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CEO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설립을 했거나 아니면 인수를 했던 회사들이 총 9개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 뉴럴링크 처음 설립할 때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에서 뉴럴링크 설립 목적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당시에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언젠가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뇌가 인공지능과 결합을 해서 좀 더 스마트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좀 약간 황당해 보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약간 황당한 SF에나 등장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이 분야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뉴럴링크가 보여주고 있는 기술들은 기존의 연구실에서 진행이 됐던 여러 가지 연구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진보된 측면이 많이 있어서 최근에는 그런 연구자들도 뉴럴링크를 많이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밝히기로는 2030년까지 약 2만 명의 머릿속에 이 뉴럴링크 칩을 집어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속도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늦어야 한 1, 2년 정도 딜레이가 되지 충분히 한 2032년 정도 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좀 안전성 측면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는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읽어드리기 위해서는 바늘 형태로 생긴 뾰족한 전극이라는 센서를 우리가 뇌 표면에다가 꽂아 넣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 바늘이 워낙 딱딱하다 보니까 실제로 뇌가 뇌책수색이라고 하는 액체 안에 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움직이다 보면은 뇌도 조금씩 미세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 바늘이 꽂혀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뇌에 상처가 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상처가 나게 되면 그 상처가 아물면서 주위에 다른 이제 조직들이 달라붙게 돼서 신호 측정의 감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뉴럴링크에서 사용한 방법은 바늘을 사용하는 대신에 실을 사용하기로 한 거고요.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느다란 실에다가 전극을 코팅을 한 다음에 실을 마치 머리카락을 심던가 아니면 모내기를 하는 것처럼 한 가닥 한 가닥 뇌 표면에다 박아 넣는 방식을 채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머리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워낙 유연하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움직여서 뇌에 상처를 내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워낙 이제 가늘기 때문에 조직을 파괴하는 정도도 덜해서 훨씬 기존 방식보다 더 안전한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에 사용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뇌 신호를 읽어드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그런 센서들을 집적을 해서 로봇을 이용해서 아주 정밀하게 삽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하면 기존보다 훨씬 더 많은 뇌의 정보를 읽어드리는 게 가능합니다.
배터리도 뇌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충전 가능한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요. 그 뉴럴링크에서 더 링크라고 하는 그런 무선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2020년에 발표를 했고요. 링크라고 하는 그 시스템 안에 뇌 신호를 읽어 들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회로들과 그렇게 변환된 신호를 몸 밖으로 무선으로 날려보낼 수 있는 무선 통신 칩, 그 다음에 칩들의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배터리는 머리 바깥쪽에서 무선으로 충전을 하게 됩니다. 와이파이는 아니고요. 우리 핸드폰 충전하는 거하고 상당히 비슷하고요. 그래서 충전기를 머리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은 자석이 있어가지고 자석처럼 딱 붙습니다. 그럼 이제 충전이 되고요. 배터리는 실제로는 그 말씀드렸던 그 칩 자체가 두개골 위치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개골에 그게 딱 삽입이 되면 그러면 두개골하고 여기 머리 바깥쪽하고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바깥에 충전하는 충전기를 갖다 대면 그 부분만 어떻게 보면 핸드폰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We want to give people superpowers. So it's not just that we're restoring your prior brain functionality, but that you actually have functionality far greater than a normal human. That's a super big deal. 일론 머스크가 그 발언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냐면 사실 일론 머스크가 그 또 다른 회사인 스페이스X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화성을 테라포밍을 해서 화성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기술로는 아직 상상하기 쉽지 않은 먼 미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사지마비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잖아요. 기존에는 주로 안구 마우스라던가 아니면 뭐 얼굴 표정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의도를 이제 읽어낸다거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디바이스를 제어를 한다거나 이런 접근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이용을 해서 뭐 예를 들어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서 뭐 웹서핑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눈으로는 다른 걸 보고 말을 하면서도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또 하나의 팔과 다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서 컴퓨터를 제어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착용형 로봇을 제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제어를 한다거나 심지어는 다리를 못 움직이는 사람의 척수를 전기 자극을 해가지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다거나 이런 연구들까지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정상인들처럼 운동이 쉽지 않은 운동 능력을 상실한 사지마비 환자들이 새로운 팔다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가 되면 수명은 늘어나지만 건강 수명이라고 하죠. 신체 움직임 같은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많이 힘들어지게 되면 그런 분들의 운동 능력을 보조해주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BCI 쪽에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뉴럴링크에서 밝히고 있는 두 번째 대상은 시각장애인입니다. And then our second product, which we've demonstrated to work with monkeys, is Blindsight, which would enable someone who is completely blind, or lost both eyes, or completely lost their optic nerve to be able to see.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의 시각 피실에다가 뉴럴링크의 칩을 삽입을 한 상태에서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어떤 이미지를 뇌에다가 전기 자극을 줘서 느끼게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이런 방식으로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주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각장애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슷한 원리로 우리 뇌에 있는 청각피질이라는 곳에다가 전극을 삽입을 한 다음에 전기 자극을 줘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는 인간이 뭐 나이를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신체의 일부분이 장애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뉴럴링크의 기술들이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원리는 복잡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로봇팔을 상상을 한다고 해서 로봇팔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조이스틱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이스틱을 잡고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이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마우스 커서가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왼쪽, 오른쪽, 위아래를 우리가 로봇팔에다가 대입을 하면 로봇팔을 제어하는 게 가능하겠죠. 우리가 조이스틱을 이용해서 로봇팔도 제어할 수 있고 휠체어 같은 것도 제어할 수가 있잖아요. 전동 휠체어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상상만으로 다 제어하는 게 가능해지죠. 가장 막강한 그런 경쟁사라고 하면 싱크론이라고 하는 회사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싱크론이라고 하는 회사는 사실 뉴럴링크보다 설립도 먼저 됐고 그다음에 FDA의
임상 승인도 2년이나 일찍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스텐트로드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스텐트라고 하는 거는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혈관에다가 삽입을 해주는 그런 장치인데, 이 스텐트에 정극을 부착을 해서 우리가 목에 있는 정맥을 통해서 스텐트를 밀어 올려서 뇌까지 밀어 올린 다음에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스텐트에 부착이 되어 있는 정극을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스텐트가 기존에 많이 시술이 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빠르게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뇌수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혈관에다 삽입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부담감도 좀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뉴럴링크보다는 정밀도 측면에서는 좀 많이 떨어진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프리시전 뉴로사이언스라고 하는 회사도 좀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이 회사는 뉴럴링크의 공동 창업자가 이 뉴럴링크에서 나가서 별도의 회사를 만든 그런 케이스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뉴럴링크처럼 직접 뇌 표면에다가 뭔가를 꽂아 넣는 방식이 아니라 뇌 위에다가 얇은 정극을 올려놓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면은 아무래도 안전성 측면에서 조직을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좀 안전한 대신에 아무래도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라든가 아니면 정밀도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뉴럴링크 방식과 다른 이제 기업들의 방식들이 서로 약간의 장단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리 밖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고요. 예를 들면 뇌파라든가 아니면 최근에는 빛을 이용해서 뇌 활성도를 관찰하는 근적외선 분광법이라고 하는 방법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은 뇌에서부터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중간에 두개골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뇌 바로 위에서 측정하는 것에 비해서는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라든가 정밀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뭐 외부에 있는 기계를 제어를 하거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이 되기보다는 사람의 뇌 상태를 인식을 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교육이라든가 게임 같은 엔터테인먼트, 뇌 건강을 모니터링을 해주는 시스템이라든가 좀 더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주는 수면을 좀 보조해주는 시스템들, 이런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빅테크의 그런 CEO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곳은 오히려 수술을 통해서 뇌 속에다가 집어넣는, 우리가 보통 침습형 BCI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침습형 BCI 쪽에 돈을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침습적인 BCI도 물론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쪽은 아무래도 그런 빅테크 기업들보다는 소규모 스타트업들 위주로 해서 산업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 전부터 환자분들 대상으로 해서 BCI 적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었고요. 우리가 완전 감금 증후군이라고 해서 정신은 살아있는데 어떤 운동 기능을 상실을 해서 외부와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계신 환자분들은 저희가 거의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가족분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요. 사실 따님이셨는데 어머님하고 뇌파를 이용을 해서 대화를 나눌 수 없을까?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뇌파를 이용해서 완전 감금 증후군 상태에 있는 분들과 의사소통을 성공했다라고 하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그때 성공을 한 거였고요. 기본적으로는 예 아니요의 의사소통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당신은 여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라고 대답을 하고 싶으면 왼팔을 움직이는 상상을 하고요. 아니요라고 대답을 하고 싶으면 머릿속에서 암산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뇌파를 측정을 하면서 이분이 왼팔을 움직이는 상상을 했는지 암산을 했는지를 알아내면 예 아니요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뇌파가 사실 눈으로 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도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분이 왼팔을 움직이는 상상을 할 때 뇌파 신호와 머릿속으로 암산을 할 때 뇌파 신호를 읽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 다음에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뇌파를 측정을 하면서 이분이 지금 현재 어떤 상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사지선다를 이용하던가 오지선다를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오지선다, 사지선다를 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예, 아니요에 그냥 이지선다이지만 좀 더 정확도가 높게 의사소통을 하는 게 더 좋은 방식이다라고 하는 게 이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컨센서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따님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지 못했고 저희가 실험을 하고 얼마 후에 그분이 이제 유명을 달리하셔서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지 못한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태에 계신 환자분들과 우리가 뇌파를 이용해서 BCI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보였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는 회사가 그 뉴럴링크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 하드웨어를 이용을 해서 읽어드린 뇌 신호를 분석을 하는 기술인데 최근에는 스피치 BCI라고 해서 머릿속으로 말을 하는 상상을 하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상상을 했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기술들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가고 있는 연구 기관이 미국의 UCSF,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발표된 것들 보면은 머릿속으로 어떤 말하는 상상을 하면 그거를 거의 실시간으로 플레이를 해주는 동영상 같은 것들도 최근에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요, 그 완전한 상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히 그냥 의사소통이 닫혀 있는 상황은 아니고 발성은 하지 못하지만 입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세요. 그래서 그 환자분이 특정한 말을 하려고 입을 움직일 때 입 움직임과 관련돼 있는 뇌의 운동 영역에서 신호를 읽어드리면 그 단어들을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발표된 그 연구에서는 한 1000개 정도의 단어들을 분류를 해서 그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성공을 했습니다. 사용하는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생체 적합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는 그런 물질들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생겨날 그럴 우려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게 FDA에서 임상 승인을 내준 이유는 일단 적용 대상이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이 기술을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런 장애인들, 이 기술이 없으면은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분들이 약간의 부작용의 그런 가능성을 감수하고 이 기술을 사용을 할 수 있다. 사실 이 기술이 좀 보편화가 되면 일반인들의 우리의 뇌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볼 땐 그런 가능성은 0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기술들을 적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FDA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허가를 해줄 가능성이 없고요. 안심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나중에 이런 기술들이 보급이 됐을 때 환자를 대상으로 이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양지에서 이런 시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음지에서 몰래 이렇게 불법으로 시술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될 필요는 있겠죠. 중국이 사실 이 분야에서 엄청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회사가 이미 2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인체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좀 빠르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일단은 중국이 상대적으로 임상 실험이 좀 용이하다라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고 해서 사실 일반인들에게 적용을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뇌와 뇌를 연결한다는 거는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 설립하면서도 얘기를 했던 그런 이제 분야이기도 한데요. 그 뉴럴링크 첫 제품을 내놓으면서 첫 제품명을 텔레파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And this is for our first product, which is called telepathy, which enables you to control a computer or a phone just by thinking. 뇌와 뇌의 직접적인 그런 소통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야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기술로는 거의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뇌에서 신호를 이렇게 뽑아내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최근에는 뇌에 자극을 줘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입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있는데요. 어떤 컴퓨터로 치자면 입력이나 출력 같은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 키보드라든가 마우스라든가 아니 모니터에 해당되는 우리 뇌에서 이제 출력에 해당되는 운동 영역, 입력에 해당되는 어떤 감각 영역, 이런 쪽에 이제 주로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넣었다 뺐다 하는 거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람 대 사람의 텔레파시라는 거를 실제로 구현을 하려고 하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고차 인지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언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이런 쪽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기술 수준이 그런 곳에서 정보를 읽어와서 해독을 할 수 있을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이런 기술들을 구현하는 게 쉽지 않지 않을까. 의료 외에 상용화가 된다면 사실 침습형 BCI보다는
우리가 머리 밖에서 신호를 읽어드리는 비침수평 BCI가 더 일반인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모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귀 주변에서 측정되는 뇌파를 이용을 해서 운전자의 주의력 저하를 감지를 하고 알람을 울려주는 시스템을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모 전자회사에서는 수면 중에 뇌파를 측정을 해서 수면 단계를 인식을 한 다음에 좀 더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기술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의도적으로 뇌 상태를 제어를 하고 좀 안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하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뇌에서 쾌락을 담당하고 있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를 인위적으로 전기 자극을 가하면 일종의 전자 마약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물론 원해서 하는 일이겠지만 전기 자극을 통해서 도파민을 생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럼 이거 상당한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는 중증 우울증 같은 것들을 치료를 할 때 인위적으로 도파민을 생성을 시켜주면은 우울증에 효과가 있으니까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기술인데, 이런 기술들이 잘못 사용이 되게 되는 경우에는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술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BCI 기술 자체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어떤 새로운 팔과 다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기술이고요.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BCI 기술이 일반인들에게 적용이 되고 그래서 뭔가 생각을 읽고 아니면 지능을 뭔가 향상을 하고 이런 기술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적용될 가능성도 없고, 그다음에 적용이 사실 저는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은 점점 장애를 가진 분들이 사회로 복귀를 해서 기회가 더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언제쯤 될 걸로 예상을 하냐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 뉴럴링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10년 뒤면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시술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쯤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독자적인 기술이 이제 만들어져서 국내 기술과 뉴럴링크 기술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술이 과연 일반인들에게 적용이 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게 부작용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기술이 불러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들, 사람의 어떤 신체에 오는 부작용이 아니라 이 기술이 사회에 끼치게 될 여러 가지 부작용들, 이 우려가 되는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은 그냥 장애인들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런 방송 프로그램에도 제의가 오면은 출연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기술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관련돼 있는 기사가 나거나 하면 그러면 댓글에 무섭다, 이런 기술들 이제 개발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기술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고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아직까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좀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에도 관련돼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먼저 좀 공부를 해보시고, 핵무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평화적으로 원자력 발전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걸 이용해서 무기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기술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뇌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좋은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들이 좀 악용이 되거나 오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감시를 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미국이라든가 중국, 이제 유럽보다도 많이 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을 좀 더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전을 시켜서 독자적인 기술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또 더 많은 이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